핫쌤입니다. 최근 그 분탕 사건을 치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지 조금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이렇게 저렇게 찾아보고 있는 중에 이 문제를 어제 발견했습니다. 어떤 학생이 NCS 문제를 풀어주라 하고는 어떤 사이트에 올린 겁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한 서로 의견 교환, 피드백입니다. 가중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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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 가중평균, 평균, 차. 그래서 이게 어떤 현상일까, 무슨 바람일까 하고는 나름 생각을 좀 해봤더니 가중평균 바람이 불고 있다, 이렇게 내 나름대로 결론을 만들어 봤습니다. 내가 앞 시간에 원리와 개념에 대한 이해가 먼저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통계표 작성의 목적을 먼저 이해하자. 통계표 작성의 목적은 관찰, 비교, 해석이지 계산은 아니다. NCS는 여러분의 계산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제가 아닙니다. 해석력, 판단력, 사고력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안 할 수는 없지만 계산력 그 자체를 묻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통계표 작성의 목적을 이해했으면 이제 통계표 구성 형태와 표시 단위에 대한 이해가 꼭 따라야 합니다. 자, 통계표 구성 단위는 크게 측정치와 산출값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측정치는 세다, 재다, 사람 수를 세다, 연필 수를 세다, 몸무게를 재다, 키를 재다, 이게 측정치. 그리고 산출값은 이와 같은 측정치를 바탕으로 어떤 공식에 따라서 계산한 값입니다. 자, 퍼센트도 분모와 분자의 관계에 따라서 계산한 값이기 때문에 산출값입니다. 지수는 공식 없이는 안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분모, 기준값을 주고 분자에 측정치를 넣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나온 값이 지수입니다. 그러면 통계표의 표시 단위만 가지고도 우리는 선택지 진수를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이걸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이걸 먼저 가르칩니다. 표 제목과 단위만 확인해도 정오를 판단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알 수 없는 것을 하고 묻고 있습니다. 제목을 읽습니다. 단위 체크합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천명 단위라는 얘기죠. 이 표에서는 인구이기 때문에 이 개의 값이 결국은 모집 단위입니다. 사람 명, 몇 명, 이렇게 단위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측정치죠. 그 밑에 있는 나이대별 이 값은, 데이터는 비율입니다. 그래서 산출값이죠. 자, 기억과 니은, 디귿, 리얼이 있는데, 기억은 100에서 구성비 전체는 100이죠. 100에서 25.7, 5.0을 빼면 됩니다. 디귿 역시 100에서 각각을 빼주면 되겠죠. 리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니은은 비율로만 구성된 표를 통해서, 데이터를 통해서 모집단, 우리나라 인구, 전체 인구 수를 찾으라는 겁니다. 이건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빨리 먼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세상이 밝아지는 거죠. 자, 분탕을 친 학생의 그 경우를 들어서 내가 얘기했습니다. 지수에 대한 개념을 모르고 있으면 죽으라 계산만 해야 된다. 단위, 표시 단위가 퍼센트다. 이 퍼센트로 구성된 표를 통해서는 2번 이와 같은 진술은 잘못된 거다. 자, 지수라고 하는 이 개념 가지고 보면은 전체 이것은 100을 기준으로 뒀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100을 기준으로 준 거다. 그래서 상수도료와 하수도료는 비교할 수 없다.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결국 모른다는 거죠. 이와 같은 개념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봐야 되는데 개념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죽으라 계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다 가중평균을 들이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평균과 가중평균 개념의 차이만으로도 알자 이겁니다. 가평균은 임시로 정한 평균입니다. 어떤 데이터가 있으면 0부터 100 있다. 무엇인가 값이 나왔다. 도출됐다. 그럼 이게 최소고 최대이면 평균은 대개 이 중간에 머물려고 합니다. 그 같은 것을 개념을 가평균이라 한다. 그리고 가중평균은 이 정의에서처럼 가중치라는 게 있어야 합니다. 가중치. 가중치란 데이터가 있어야만이 가평균 아니 가중평균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확률 변수와 경우의 수, 확률값이 있어야 해요. 그러지 않고 죽으라 가중평균을 들이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가중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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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 차이. 이 문제를 확대했습니다.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랍니다. 자, 성별, 연령별, 고혈압, 유병률입니다. 단위는 퍼센트. 이것만 체크해도 선택지 진수를 바로 판단할 수 있어요. 1번, 여성과 남성 숫자를 비교하랍니다. 유병률 데이터를 주어서 퍼센트 단위로 구성된 표를 주어서 여성과 사람 수를 세라는 겁니다. 크게 비교하라는 거죠. 못합니다, 이거는. 이걸 하기 위해서는 모집단과 표본 수를 줘도 겨우 찾을까 말까예요. 그리고 2번 6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입니다. 고혈압 유병률은 매년 여성이 남성보다 높다. 자, 여기가 남자, 여기 여자네요. 숫자 크기 비교하는 겁니다. 계산이 아니라 높네요. 맞습니다. 30세 이상에서 자 30세 이상 찾습니다. 고혈압 유병률은 매년 남성 여성보다 높다. 자, 여기 남자죠. 여기 여자. 역시 그래프 크기를 비교하는 겁니다. 숫자 크기 비교하는 겁니다. 여기는 30 이상이고 여기는 30 이하네요. 맞습니다. 30세 이상에서 2014년 전년보다 고혈압에 새로 걸린 사람 숫자를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혈압이 치료된 사람 숫자를 묻고 있습니다. 1번과 같죠. 이 퍼센트로 구성된 데이터를 통해서는 사람 수를 찾을 수 없습니다. 또 여기서 고혈압이 치료된 사람, 유병률에 관련된 데이터를 통해서 고혈압이 치료된 사람 찾을 수 없는 거죠. 데이터가 없는데요. 그래서 4번도 틀렸죠. 5번, 매년 65세 이상에서 고혈압 유병률은 30세 이상 여성 고혈압 유병률 2배 이상이다. 자, 65세 이상에서 30세 이상. 여기서도 계산이 아니라 이 데이터의 크기를 비교하는 겁니다. 계산이 아닙니다. 비교만 해도 판단할 수 있잖아요. 여기는 30 이하고 여기는 30 이상이, 60 이상입니다. 그러면 2배 이상 맞네요. 그래서 답은 복수 정답이 되겠군요. 이 문제를 다룬 출판사 이 책의 정답이 복수 정답이든 말든 그것은 나하고 관계가 없고 이 문제에 대한 그들의 피드백이 나한테는 관심 대상이죠. 자, 이 세 명의 학생은 공통점이 계산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판단했다는 얘기죠. 자, 첫 번째, 이 댓글 작성자 퍼센트만 가지고 몇 명인지 모르잖아. 바른 판단입니다. 두 번째 진술 댓글 1번 옳은 거임. 자, 이건 판단이 잘못됐죠. 세 번째 댓글 작성자 1번 알 수 없는 상황 아니냐. 왜 옳은 거지? 하고 묻고 있습니다. 바른 판단이죠. 자, 어쨌든 계산하지 않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머지 유형은 전부 가중평균을 가지고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가중평균 들이댈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고 내가 여러분에게 보여줬듯이 계산 자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선택지 5개 가운데 계산형 진수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죽으라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가중평균으로. 그래서 내가
아, 가중평균이란 바람이 불고 있구나. 엄청 잘못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전염병처럼. 그래서 내가 자꾸만 원리와 개념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원리와 개념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선택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여러분들이. 여하튼 엉뚱한 개념 가지고 계산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들 학생처럼 계산하지 않고 판단할 것이냐, 그 갈림길에서 선택은 여러분 스스로 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 전염병에서 빨리 벗어나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최소 비용 최대 효과가 아니라 최대 비용 최소 효과를 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